특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관련자들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불기소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육성 녹취를 확보한 뒤에 이어진 조사에서는 당시 주가 관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재수사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른바 2차 주포 김모 씨는 김 여사 육성을 듣고 이 조건이면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진술을 최근 했다고 하고요. 자, 지금 문제 지금 내용들 보면은 증인들의 진술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운 진술을 내놓는다면 불기소 결론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쪽에서 비판했던 것은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증거가 없었느냐? 그럼 이번에 나온 미래에셋 그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또 비슷하게 계좌를 제공했던 전주는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 예를 들면 몇 시에 얼마를 땡겨줘라라고 하는 전화통화 녹취록도 있었고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는 실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원래 이 소위 주가적 선수들과 상당한 연락을 취하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면 실제의 불기소가 아닌 상당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를 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봐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서울고검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래에셋 녹취록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과연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 이 녹취록을 쏙 빼놓고 그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의심이 더 나아가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유력한 증거들을 미래에셋 녹취록 외에도 추가적으로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어떤 확실한 물증들을 확보해 놓고도 불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결국 특검이 통과되니까 서울고검이 부랴부랴 꺼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소를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기소를 염두에 뒀으면 진작에 불기소를 했겠죠. 이게 지금 4년 걸려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때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끌다가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미리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하지 왜 이렇게 끌다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게 큰 문제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재단하면 될 일을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까지 연결시키는 사태까지 키워놨다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기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아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말씀 주신 미래에셋만 뺐어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수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거래 형태가 이게 전화나 대면 거래가 아니고 미래에셋은 그 당시에 HTS라고 해서 홈트레이딩으로 했다고 분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성 파일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었고 나머지들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다음 이제 수사팀이 또 바뀌죠. 그 뒤에도 그 기록을 그대로 이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의 수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넓혀서. 근데 고검팀에서는 이제 그간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걸 찾아냈던 것이고 고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제가 볼 땐. 어찌됐든 그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황으로 조금 더 다가간 건 맞아요. 그런데 원금 보장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인 것이지 이게 사실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원금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호재 내지 뭔가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 정도의 확신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기소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수사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여사 관련 논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명품백을 받았던 의혹인데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이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윤 변호사님, 지금 이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가? 또 청탁 여부에 따라서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는 이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 예.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 등은 국가로 바로 소유권이 기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만약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아마 의견서를 낸 것 같아요. 이거 소유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또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이거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 설정은 깨진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돼서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다만 여기에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사람의 청탁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럼 그건 이제 뇌물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영역이 아니고 뇌물 영역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겠죠. 네. 청탁 금지 쪽보다는 뇌물 영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혹시 보충 의견 있으시지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청탁금지법은 어쨌든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명품백을 받을 때 알았느냐, 알고도 신고 안 했느냐 이런 정도의 접근밖에 될 수 없었고, 근데 당시 수사심의에서 이 수사할 때에도 뇌물 관련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기소를 한 건데 네. 실제 최재형 목사가 이것을 건네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라든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떤 대가가 결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이 있죠. 아마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뿐만 아니라 또 샤넬백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수된 금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연결돼서 김건희 씨가 관련돼서 이 어떤 대가를 에 대한 어떤 그 선물로서 이걸 받았다는 부분까지도 예. 수사가 이루어지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로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더하면 그때 수사 심의도 개최가 됐어요. 심의요? 그러니까 검찰 예. 수사 그 지휘 라인만 그 결정한 게 아니고 수사 심의에서 뇌물까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정황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만 뇌물죄 기소가 가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